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16 성공 영업을 위한 보험시장 완전 분석, 트렌드 기반의 차별화된 영업 전략 포인트는 무엇일까,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성과 창출을 하는 차별화된 영업 전략은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플랜 구성력이 있어야 되는데 보장 담보를 담아주는 거예요. 이것도 나름의 스킬이 필요한데요, 여기에 스토리를 담아줘야 됩니다. 소설 쓰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두 번째는요, 트렌드 보장 탑재인데 현장에서, 시장에서, 마켓에서 고객이 반응하는 담보를 넣어줘야 된다. 간병인 사용 보장이 왜 인기였습니까? 간병인 쓰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암 치료비가 왜 이렇게 인기입니까? 암 치료 환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과거처럼 일찍 사망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치료 행위가 길어지니까. 그래서 이런 시절에 맞는 담보를 탑재를 해야 거기에 딱딱 매칭이 돼서 우리 고객들이 청약에 쌓인 결과로 피드백을 해준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요, 비교 분석입니다. 옛날에는 너무 단순했지만 지금 시절은 건강보장에 대한 메디컬 지식도 필요하죠. 보험 약관 지식도 필요하죠. 이 담보가 같은 것 같으면서도 다른, 그래서 비교 분석이 매우 중요한 시절이 되어버렸고, 비교하다 보면 강점이 보입니다. 그래서 강점 위주의 보장 플랜을 구성할 수 있는 역량들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켓 이슈, 물타기를 잘해야 된다. 대표적으로 이런 겁니다. 건강보장성에 최근 25년 동안 성과를 내셨던 분들의 공통분모가 실손을 매개로 해서 개편 임박되니까 실손만 갖고는 답이 없다, 뭐 이런 식의 취지로 방향을 잡고요, 건강 정액 보장을 고객들한테 어필하면서 다수의 청약권을 가져오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런 실손 개편 이슈가 끝나는 거냐? 아니다. 실손이 5세대가 나오고 나서도 상당한 시간 동안 우리 고객들이 재가입주기가 도래하면서 또 고민하실 것도 있고, 5세대를 가입하셨네, 실질적 또 보장 금액의 축소가 많이 일어나면서 느끼는 바가 있으셔서 건강 정액 보장으로 터닝할 계획도 있을 겁니다. 그런 시장 이슈를 제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장 플랜 구성력 예시인데 이게 만점짜리는 아닌데 나름의 스토리를 담았다는 겁니다. 한번 설명을 들어볼게요. 다만 여기서 제가 통합이라고 좀 써주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암 주요 치료비입니다. 자, 일반암, 소외감을 보장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암 주요 치료비 보장 특약에 치료비 시대니까 가장 중요해서 요 담보 특약을 넣은 거고요. 그 다음에 암 환자들이 어디에 많이 쏠리는지 아세요? 상급종합병입니다. 그래서 상급종합병을 또 넣어준 거예요. 근데 고객님 그거 아세요? 암 환자들 중에 요즘 전염 환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전염 환자는요, 암세포가 온몸에 퍼져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수술 치료라든가 방사선 치료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의료 실무적으로도 전염 같은 경우는 항암 신약을 많이 쓴다고 합니다. 항암 약제를 쓴다는 얘기인데요, 이런 항암 약제를 쓰다 보면 대부분 임상 단계에 있는 비급여를 많이 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급여 약제는요 정말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급여 암 주요 치료비 같은 것들을 반드시 탑재하셔야 되고요. 최근에는요, 로봇 수술 같은 경우도 받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특히나 암과 관련된 로봇 수술은 비급여로 적용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많은 비용이 소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빈치 로봇 수술로 들어가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요즘 비급여에서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중입자라고 들어보셨죠? 최근에 병원에서 중입자 치료를 시행하는 게 본격적으로 2년째가 되고 있는데요, 점점 중입자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중입자 치료가 반드시 양성자 치료보다 더 나은 거다, 이렇게 설명은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양성자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고 중입자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고 세기 조절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각각의 방사선 치료 보장을 넣어주시게 된다고 한다면, 자, 이럴 때에 촘촘한 보장까지 다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결과들이 생기게 되고요. 특히나 이런 방사선 치료 같은 경우는 기본 베이스 자체가 항암 방사선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면서, 자, 전체를 제가 다 설명을 드린 거고요. 여기서 하나 빠진 게 뭐냐? 통합 암진단비인데, 자, 암진단비를 최초 1회암만 주는 게 아니라 요즘은 전이암도 많이 발생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요즘은 원발암, 신체 부위별로 전이암까지 보장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한 부위에서 원바람이 생기든 전염이 생기든 보장해줘서 가외로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측면이 강조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통합 암진단비가 필요하고요. 자, 이렇게
보장 플랜에 담았습니다. 이렇게 컨설팅할 수 있다는 거죠. 이 플랜의 스토리를 담았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플랜을 한번 보드릴게요. 자, 중장년층을 타겟으로 했다. 자, 그러면 이런 고객분들은 뇌심 질환이 중요해요. 자, 그러면 뇌심도 치료비 시대잖아요. 그래서 뇌심 주요 치료비 보장 들어가시고, 자, 기본적으로 상급 종합병원에 쏠리는 현상이 있으니까 상급 종합병원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중요한 뭐냐면, 이런 상급 종합병원 뇌심 주요 치료비는 기본적으로 권역센터를 포함해요. 뇌심 질환은 촌각을 다투는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 인근 병원에 가서 빠른 응급처치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상급 종합병원뿐만 아니라 권역 심혈관 질환 센터까지를 포함하는 이런 보장이 필요합니다. 또 심혈관 질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수술 보장입니다. 왜냐면 수술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 다음에 혈관 질환에서는요, 기본적으로 혈전으로 인한 뇌경색이나 뇌출혈, 협심증 같은 것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혈전 용해제 치료를 하는 이런 보장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혈전 용해제를 쓰지 못하는 경우에는 혈전 제거 치료가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각각의 혈전 제거 치료 보장에 관련된 수술 담보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부정맥과 심부전 같은 것들이 고령화로 인해서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시술 방법으로서 고주파 냉각 절제 수술 보장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요즘은요, 오래 살다 보니까요, 뇌질환 진단도 여러 번 받고요. 자, 그 다음에 일과에서 뇌허혈 발작이라든가 뇌전증 같은 전조 증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심장 질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각각을 보장받는 이러한 질환 담보들을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제가 많은 담보를 넣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확률적으로 고객분들의 보험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담보들 위주로 구성한 거예요. 그 다음에 컨셉이 있어야 됩니다. 색깔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어떤 특정 주제에 맞게끔 뇌심 주요 치료비, 간병인 집중 보장 플랜, 시니어 보장 집중 플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셔야 된다. 그게 보장 플랜 구성력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트렌드 보장 탑재인데요. 지금 하나의 예시를 들어볼게요. 2007년서부터 현재까지의 우리 생손보 업계에서의 암 보장의 담보 변화를 시기마다 중요하게 이슈화됐을 때를 제가 정리를 해본 겁니다. 결국 이 파란색은요, 치료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진단비의 변화를 얘기하는 건데, 진단비 시대에서 어디로 흘러가고 있다? 치료비 시대로 넘어갔고요. 이 치료비 시대를 연 게 제가 볼 때는 이때 표적 항암 약물 허가 치료 보장을 라이나 생명과 그 다음에 KB손보가 여러 젖히면서 암보장 시대의 패러다임을 전환했다. 그 다음에 비교 분석의 제한력이 필요한데요. 요즘은 진짜 약관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요 포인트 하나만 가지고도 청량이 이루어진 케이스입니다. 종수술비 특별 약관에 보니까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 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 목적이 다른 경우라고 한다면 독립적인 수술 받은 경우에 한 해 각각의 수술비를 지급한다. 근데 비슷한 종수술비인 것 같은데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그중 높은 거 하나만 지급한다. 비슷한 것 같지만 달라요. 자, 수술이 두 가지가 이루어졌는데 하나는 한 번만 주고 하나는 두 번만 준다. 같은 종수술비여도 차이가 있더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것을 대비시키면서 예시를 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유방 환자인데 유방 전 절제술을 받았어요. 근데 동시다발적으로 자궁 적출 수술을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방 환자의 경우에 브라카 유전자로서 BRCA2라고 하는 유전자 변이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유방 환자의 그 브라카 유전자 변이가 발견되면 난소암에서도 동일한 유전자의 변이가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유방에 암이 있어서 전절제술을 해야 되는데 다행히 난소암은 없었는데 자궁에 근종이 너무 많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예 척추를 하는 수술을 했는데, 자, 이럴 때에 각각의 수술이고 의학적 목적이 다르죠. 신체 부위 다르죠. 두 번 맞는데 아래의 약관에서는 한 번밖에 못 받더라고요. 우리 보험 약관은요. 보험금 지급의 근거 규정이잖아요. 이렇게 한 끗 차이인데 급부의 차이가 생기더라. 그래서 고객님 이런 담보 중심으로 가시는 게 고객님한테 훨씬 보험금 받기에 유리합니다 라고 했더니 고객이 이거 하나에 사인하더라는 거죠. 우리 고객들이 의외로요, 모든 것이 다 만족돼서 사인하지 않아요. 어떤 한 포인트가 강렬하게 와닿았을 때 그걸 가지고도 사인이 이루어진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약관의 보장 내용의 상품의 스펙들을 비교해서 숙지하고 있을 때 더 강력한 파워 무기가 생기더라. 그래서 어떤 분 같은 경우 이래요. 유방암 같은 경우에 회사마다 상품의 정의가 다릅니다. 어떤 회사는 일반암으로 주고요, 어떤 회사는 소액암으로 주고요, 어떤 회사는 소액암으로도 주고 일반암으로도 줍니다. 이것을 각 회사별로 각각을 암 진단의 정의를 파악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유방암을 일반암으로 보장받는 걸 선호하시는 고객들한테는 A사, 뭐 예를 들어서 B사 이런 식으로 제한하고, 유방암에 대해서 그렇게 니즈가 크시지 않은 분들은 소액암으로 주고 또 일반암 주고 하는 이런 것들. 그래서
각각의 상품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하다 보니까 이렇게 유마감이 일반함이냐 아니냐 뭐 이런 걸 가지고도 비교 우익 장점을 파악해서 고객들한테 제안하더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디테일한 담보의 비교 능력이 사실 옛날엔 필요하지 않았는데 요번 26년도 특히 시간이 갈수록 더 요구되는 역량이다. 자, 네 번째로 마켓 이슈를 잘 활용하셔야 된다고 그랬는데 실손 이슈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 그래서 요번에 실손 5세대 개편 이슈 때문에 말이 많은데요. 제가 볼 때는 사실은 보장의 축소가 많이 일어납니다. 특히 비급여 쪽의 보장의 축소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마케팅 포인트가 비급여 보장 담보를 강화해야 된다. 대표적으로 중입자 치료라든가 그 다음에 항암 신약이라든가 그 다음에 실손의 면책사항 중에 필수 보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병비가 실손의 면책사항이거든요. 근데 간병비의 90%를 차지하는 게 간병인 사용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간병인 사용비용에 대한 보장을 넣어라 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장애는 사실은 장애 나오기까지는 실손에서 보장합니다. 그러나 치료 목적이 아닌 단순한 물리치료 정도 이런 것들은 장애 환자들한테 너무 필요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적 치료 목적이 아니면 보장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실손 하나만 믿고 가면 좀 약간 애매한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실손에서 가장 많이 청구하는 것들이 수술이에요. 근데 수술에서 빵꾸가 많이 난다는 얘기죠. 하이프 시설 소액 지급하네, 맘모터 시설 소액 지급하네, 전립선 교차수 소액 지급하네, 백내장은 아예 안 준다고 하네, 막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게 왜냐? 수술에서 지금 그만큼 분쟁 갈등도 많아지고 소리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수술을 건강 정액 보장으로 채워줘야 된다 하면서 하이프 시술을 이렇게 여성 경증 수술, 여성 특정 수술 이렇게 조합을 했더니 600만 원까지 나오네요, 뭐 500만 원까지 나오네요 하면서 실손의 대체제로 마케팅을 펼치더라. 그러니까 실손 이슈 있을 때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라. 그래서 이 세 가지로 보통 건강 정액 보장을 제안을 하더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이슈, 죽으면 돈이 다 무슨 소용, 내가 쓸 수 있는 사망보험 이거 가지고 연금 재원으로서 종신보험을 제안을 하더라. 그러면서 또 어떻게 얘기하느냐, 실질적인 이 솔루션을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고객님, 연금 받을 때가 있고요. 혹시 연금 개시되기 시점에 다 55세 정도까지가 근무 기한이잖아요. 그러면 그 10년 동안 젊으신데 경제활동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소득이 불안정하잖아요. 이때에 연금 재원 내지는 소득 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소위 소득 크레바스를 막을 수 있는 그러한 솔루션이 사망보험 유동화 솔루션입니다 하면서 실제 사망보험 솔루션 보니까 55세서부터 연금 전환 가능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메꿔줄 수도 있고 노식의 소득의 부족분, 자, 국민연금도 나오고 개인연금도 나오는데 거기서 충분하지 않으니까 그 부족한 부분을 있던 자산에서 끌어당겨서 쓸 수 있는 게 그게 종신보험의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마케팅적으로 펼쳐가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자, 할 게 너무나 많다 지금.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마케팅 이슈는 뭐냐, 사망보험은 원래 고유자산인데, 자, 이 고유자산인 사망보험금은 신탁계약을 맺게 되면 계약자가 원하는 방식, 원하는 시기, 원하는 대로 집행할 수 있다. 그래서 현명하게 상속을 준비하는 방법으로서 보험금 청구권 신탁이 대두가 되고 있다. 그래서 26년은 이걸로 갈 거예요. 이거는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사망보험 유동화 이슈는 아무 컨설턴트나 어느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보험금 청구권 신탁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펀드 판매 권유 대행의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분들만 이 부분과 관련된 컨설팅 활동을 할 수가 있고 실질적인 신탁 계약을 주선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보험금 청구권 신탁의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이 이슈를 띄워가지고 지금 고액 계약들이 나오고 있어요. 종신보험 가입하셔서 추후에 신탁 계약 맺게 되면 고객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원하는 시점에 대상에게 지급된다 라고 하면서 보험금 청구권 신탁을 활용한다. 그래서 법률 계약을 신탁사하고 맺게 되고 신탁 계약대로 지급하게 되면 보험금 청구권 신탁 수익자에게 나중에 지급이 되는데 상속세 납부 지원으로도 사망보험 활용할 수가 있고요. 경제력이 없는 자녀에게 사망보험을 전달할 수도 있고요. 배우자의 노후생활비와 간병비로 사용해달라 라고 신탁계를 맺으면 그렇게 집행하는 거고요. 미성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사용해달라 그러면 또 역시 신탁계약 내용대로 집행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앞으로 시장성이 많은 그런 마켓 이슈다. 그래서 26년도에는 본격적으로 계속 이게 달궈질 겁니다. 자, 이번 시간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성과 창출은 필수 역량 4가지에서 나온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신다면 가망 고객 발굴에 항상 매진을 하셔야 된다. 자, 두 번째, 단기 이슈와 장기 이슈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되는데, 자, 이 부분에서 단기 이슈는 보험료 인상 이슈, 그다음에 실손 개편 이슈들을 좀 활용하시면 되고, 장기 이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사망보험 유동화라든가 보험금 청구권 신탁 이슈 같은 것들을 활용하시면 된다. 그 다음에 상품 자체가 솔루션이 아닙니다. 자, 그 상품을 활용하는 것으로 솔루션을 제안하셔야지 그 활용도를 얘기하셔야 청약이 이루어진다. 네 번째, 보험 영업인의 디테일한 역량이 매우 중요한데 그게 약관 역량, 보상 역량,
시장 이슈 발굴 역량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다 갖추게 되면 실질적으로 성과가 26년도에 엄청나게 나오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26년 대성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